자, 오늘은 연속함수의 성질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첫 번째, 합성함수의 연속. 두 번째, 축소구간 정리를 이용한 중간값 정리의 증명을 계략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만 해도 연속함수의 중요한 성질을 파악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합성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두 집합 A하고 B가 실수 부분집합이고 F는 A에서 실수로, 그 다음 G는 B에서 실수로의 연속함수라고 해봅시다. F도 연속이고 G도 연속입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 FC가 B가 되고 GB가 W라고 할까요? W가 돼서 F 합성 G에 C를 집어넣으면 W가 되는데, 자, F는 C에서 연속이고 G는 B에서 연속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합성함수 G 합성 F, 얘도 C에서 연속임을 보일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지금 F라는 함수가 이 A라는 곳에서 실수축이라고 할게요. A라는 곳에서 실수로 가는데 이 실수 B가, 이쪽 B가 바로 FA가 B에 이렇게 포함된다는 거죠. F를 통해서 갔더니 FA가 이렇게 B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G라는 연속함수를 보내서 또 다른 C라는 곳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C가 B가 되고 B가 W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W의 입실론 근방, 임의의 양수 입실론이 존재해서 G, B, 즉 W, GB의 근방을 한번 찾아본다고 합시다. 얘가 입실론보다 작게 만드는 델타가 존재한다고 해봅시다. 즉 X-B, 여기를 Y라고 할게요. Y-B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으면 GB-W가 입실론보다 작게 되는 그러한 델타가 존재한다고 해봅시다. 즉 W준변에 입실론 근방을 잡았더니 자, 그 입실론 근방을 만족시키는 적당한 델타가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이 입실론 범위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데 F도 연속이라고 했죠. 그러면 저 델타에 해당하는 어떤 감마가 존재해서 델타에 대응하는 감마가 존재해서 X-C가 감마보다 작아지면 Fx-FC 얘가 여기를 Y로 표현해야 되겠네요. 여기를 W가 아니라 GB라고 표현하고 얘가 델타보다 작게 하는 그러한 감마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F도 연속이니까. 그러면 임의의 양수 입실론이 주어졌을 때 그에 해당하는 감마가 존재해서 X-C가 감마보다 적어지면 Fx-FC는 델타보다 작아지고, 얘가 바로 이거죠. 그렇다면 얘가 델타보다 작아지면 GY-GB는 입실론보다 작아지므로 G 합성 F는 C에서 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연속에 배우면서 연속 함수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혹은 곱하거나 0이 아닌 것으로 나누어도 주는 연속 함수는 유지된다. 즉 얘네 모두 연속 함수가 된다라고 했죠.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된 거예요. 합성해도, 연속 함수끼리 합성해도 연속 함수가 되더라. 그래서 요거를 배우고 놓고 나면 이제 다항함수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던 거죠. x 연속, 그러면 당연히 곱한 x제곱도 연속, 뭐 합성한 것도 연속, 뭐 루트 x 연속, 주어진 정의역에서 그러면 루트 f 뭐 x 세제곱 뭐 이런 것도 연속,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함수를 이 합성함수의 연속으로 설명하면 연속임을 굳이 우리가 증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간값 정리에 대해서 해볼게요. 뭐 중간값 정리, 사이값 정리, 혹은 뭐 볼자노 중간값 정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이든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어 주어진 구간 i가 있습니다. i는 폐구간 a에서부터 b까지라고 해볼게요. 함수 f가 있는데 i에서 실수로 가는 연속 함수입니다. 구간 i에서 전부 연속이에요. 이때 fa k라고 할까요? FA와 FB 사이에 어떤 K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반대도 상관없어요. 둘 사이에 둘이 같지 않고 FA랑 FB가 같지 않아서 사이가 존재하고 그 사이에 어떤 K라는 애가 있다면 FC는 K가 되는 이러한 C가 A와 B 구간 안에 존재한다. 이게 중간값 정리예요. 사실 직관적인 증명은 축소구간 정리라고 합니다. 우리 볼자노 바이오스트라스 정리에서도 썼던 같은 방법으로 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 A 수직선 B라는 애가 있고 여기를 FA, 여기를 FB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FA가 FB랑 연속으로 돼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연속입니다. 그러면 이 K라인, 여기가 바로 C가 되겠죠. 그림으로 보면 자명합니다. 자, 이 자명한 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자, 설명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축소 구간 정리를 이용해서 설명할 겁니다. 자, 현재 이 상황을 여기를 A를 A1, B를 B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I1을 A1부터 B1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P1이라는 애를 잡습니다. 자, P1이라는 애는 2분의 A1 더하기 B1. 얘가 P1이에요. 여기죠. 자, 여기는 FP1인데 예를 들어 운 좋게 C가 여기가 바로 2분의 A1, B1의 중간이 됐다면 증명 종료를 또 찾았으니까 대입해봤더니 얘가 C더라. 그러면 찾았네. 증명 종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이 FP1이라는 애는 K보다 크거나 또는 K보다 작을 겁니다. 뭐든 상관없어요. K보다 크다면 이렇게, K보다 크다면 이때의 P1을, 이때의 이 P1을 B1으로 놓는 거예요. B2로 놓는 거죠. 그리고 A1은 다시 A2로. 그러면 I2라는 애가 생깁니다. I2는 A2에서부터 B2까지. 그리고 방금 한 작업을 또 하는 거예요. A2와 B2의 중점을 찍고 여기를 P2라고 하고 여기를 P2라고 하고 이렇게 놔두는 거죠.
그리고 다시 P2가 C가 되면 FP2를 했더니 0이 되더라. 그럼 P2가 C네? 하고 종료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이 P2도 FP2도 K보다 뭐 크거나 혹은 작거나 될 거예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K보다 크니까 그냥 K보다 크다라고 하고, 이제 이 P2를 B3로 놔두는 거죠. 다시 A2는 A3, 즉 I3가 A3부터 B3까지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이번엔 2분의 A3 더하기 B3를 P3라고 하는데, 여기에요. 여기가 P3죠. 2분의 A3 더하기 B3. 이번엔 FP3가 K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P3를 A4라고 놓는 거죠. 그리고 B3를 다시 B4로. 즉 I4는 A4, B4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C의 범위를 좁혀나가는 겁니다. C의 범위를 이렇게 구간을 좁히면서 잡는데, 구간이 좁혀져서 C를 찾으면 아까도 말했듯이 PK가, 어떤 FPK가 K가 되면 증명 종료죠. 바로 그 PK를 우리가 찾은 거니까 이 PK를 C라고 놓고 끝내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이게 무한히 계속될 거예요. 즉 IN은 AN부터 BN까지인데, 이 BN-AN이라는 거리는 2분의 A1 B-A 2분의 B-A에서 자,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를 계속 늘려간 거죠. 얘를 계속 늘려간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무한히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느냐? 0이 될 거고, 이게 구간의 크기가 0이 됐다는 뜻은 어느 한 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C라는 한 점에 대해서 리미트 Bn-AN이 0이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도 C 리미트 다시 지우고 다시 할게요. 당연히 이 AN보다는 C가 크고 C보다는 BN이 클 테니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AN도 C로 가고 BN도 C로 가서 리미트 FAN이 바로 FC가 되고 K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0이 되니까. 자, 이런 사실에 의해서 자, 뭘 또 밝혀낼 수 있느냐? 자, 이 AN이라는 애는 언제나 K보다 작아요, 사실은. 그런데 극한을 보내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K랑 같아질 수 있다고 그랬죠? 결국 FC가 K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불전어 바이언스 트러스 중간값 정리를 가장 쉽게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축소 구간이 만들어졌죠. 자, 우리가 축소 구간 정리에 의하면 이 IN에 속하는 어떤 원소가 있고, 그런데 그 원소 C는 AN보다는 크고 BN보다는 작으니까 결국 얘네의 극한이 C로 향한다는 거고, 그 말뜻은 FAN이 K보다는 원래는 작은데 우리가 극한을 보내면 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바로 이 FC가 K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생했습니다.